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그제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네.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탄핵 정국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네요. 지금 그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네. 바로 탄핵 정국이라는 그 단어겠죠. 이 단어가 일단 사라져야 그 다음에 경제를 보고 또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고 업종을 볼 수 있는데 이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은 좀 힘든 과정들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는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강세 출발했고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아서 좀 괜찮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수가 막판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바로 이제 이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전강후약으로 마감이 되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장중에 원달러 오늘 1,466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500원 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지수도 뭐 전강 후강으로 밀리면서 별다른 반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종목군들도 특별하게 뭐 강력한 반등세는 뭐 일부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기록한 모습이었고 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대체적으로 모두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19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매매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화된 모습이에요. 선물 시장에서도 2,8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전형적인 관망세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겠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들도 그동안의 공격적인 매수에서 벗어나서 관망세를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장을 견인할 만한 세력들이 거의 없는 상태죠.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보통 개인 투자가들의 수급이라도 좀 살아나게 되면 일부 개별 중소형주라든가 일부 테마주의 강세가 좀 더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 투자가들마저도 거의 관망 내지는 매도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종목군들의 그 흐름은 많이 부진했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단 지수는요, 그동안 꿍쭈이 마셨듯이 이제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도, 본격적인 상승이라든가 탄력적인 상승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인 만큼 우리는 좀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좀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시장을 지금 가장 크게 압박하는 건 이 탄핵 정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오늘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대비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조선 플러스 알파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조선이야 뭐 워낙 요즘 강하고 그쵸. 알파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조선주들이 워낙에 좋아요. 워낙에 좋고 제가 이제 뭐 내년 증시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최근에도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런 가운데 조선주가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종목들도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거나 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주들 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보면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증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탄핵 정국은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 바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었죠. 여전히 불확실성 변수가 있고 오늘도 지수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올 만한 악재는 분명히 나왔고요. 탄핵 정국도 지금은 뭐 오늘 한덕수 대행의 그 대응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밀리게 됐습니다만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최종 결론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큰 악재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올 만한 악재는 분명히 다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다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당분간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바닥 가능성은 높은데 탄력적인 상승세가 연출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오늘 조선주가 신고가 랠리를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내년 이후에 업황 호전과 실적과 성장성과 모멘텀이 따라주는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 대해서 지금 SOS를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인도까지도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선 섹터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조선주들도 주가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선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내년 1분기 정도에서 국내 증시가 미미하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는 조선주 같은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중국 관련주들, 중국 ETF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소폭의 강보합선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제한적으로는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체들이 우리나라 K조선에 대해서 미국과 그리고 인도에서 SOS를 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수천 척의 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벌써 1,000척 이상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미국의 조선 시장도 지금 현재 조선 생산 능력 자체가 지금 0.3%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조선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거고요. 지금 인도 자체도 1%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인도와 그리고 미국은 조선 산업을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성장 잠재력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장기적인 성장성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선주와 관련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쪽에서도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은 부진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지금 현재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중국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중국은 지금 현재 대규모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도 추가적인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전후로 중국의 어떤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했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그런 어떤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 관련주, 중국 ETF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 그리고 남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목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조선 그리고 중국 관련 ETF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순서입니다. 먼저 든든한 수익률 탑5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역시 1위는 HD 현대미포가 굳건하게 지켜주는 가운데 앞서 조선주 신고가 랠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해당하는 종목들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최고 수익률을 높였고요. 여기에 한화오션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저희 이 중에 대응 전략도 정비해 볼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조선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수익률 상위 랭킹까지 와 있고요. 아마 이 안에서도 이제 수익률 교체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언급드렸듯이 일단 조선주들의 시세는 단기간에 걸친 시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다가 약간의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조선주가 주도주다라는 점에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우리가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아니라 꿋꿋하게 끈기 있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그 HD 한국조선해양 요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뭐 끝이 없는 강세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정도는 물량을 털어도 됩니다만 무조건 들고 나머지는 무조건 들고 가지 않은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됐는데 이 종목의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조정 후에 2차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상승이 시작입니다. 재상승이 시작됐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지금 하나오션이라든가 일부 조선주들 중에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마셨듯이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 일단 조선업체들은 HD 현대그룹의 어떤 조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영향이 크고요. MRO 시장은 일단 한화그룹이 먼저 진출했습니다만 그 시장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업체다라는 측면이겠고 역시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고 한다면 HD현대그룹의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될 겁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보게 되면 HD 이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아직은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등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탄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갈 수도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홀딩은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좋겠고 물량이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눌리는 조정이 나올 때는 고맙습니다. 땡큐 하면서도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까지 해볼 만한 종목이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에 하나오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주들 중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바닥권 눌림목에서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4.8% 기록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HD 현대그룹주들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주가는 아직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밀집대 박스권을 일단 이미 돌파를 했다라는 측면이겠고 직전 고점에 근접하면서도 매물 저항이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오션은요, 해운 방산 시장은 하나그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다 LNG선 수주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상승 여력이라든가 성장 잠재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을 보시면 돼요. 결국에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하나오션 같은 종목의 상승 여력도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에 좀 올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눌림 조정이라든가 약간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지난번처럼 눌림 자체가 그렇게 깊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아직은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관이 아니더라도 눌림이라든가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할 수도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습니다. 이들 종목군들과 더불어 최근에 조선 관련 기자재 관련주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대임스라든가 케이프 같은 상대로 못 올랐던 종목들 네.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엔진 관련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엔진 관련주들도 여전히 우리가 조선 섹터의 핵심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의 주가가 오늘도 상당히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대바닥 진바닥 공략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오늘도 강력한 반등세가 진행이 됐죠.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많이 하락했고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알리그룹과 함께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재료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룹주들 중에서 정말 대바닥권에 저평가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어차피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매도하신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좀 더 들고 가는 전략과 함께 제가 대체적으로 가격 목표가를 대체로 보게 되면 일단은 8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눌린다면 땡큐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마트는 정말 대표적인 대바닥 진바닥 공략주였죠.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통했는데요. 저희 목표가 8만 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중국으로 스윙을 그쵸. 높여볼까요? 가봐야죠. 일단 뭐 그 주가가 지난번에 뭐 약간 올랐다가 슬쩍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일부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또 일부 이제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 등 관심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겠고, 자, 타이거 찬 항생테크 레버리지는 이제 홍콩 항생지수를 기초지수로 해서 2배를 추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콩 증시 상장된 대형 역시 테크 기업 30개 기업들을 추정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다 경기가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고, 중국 당국에서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가치는 분명히 좋다.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날 때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2025년 중국이 이제 3조 위안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원 정도의 대규모 특별채 발행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벌써부터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는 시동을 걸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길목을 잡고 기다려 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증시, 중국 ETF 관련주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국 증시가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 ETF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여전히 지루하고 지루한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 1차 상승에 따른 충분한 하락세를 기록했고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섰다가 또 한 번에 이제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게 되면 주가는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재개되면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잡아간다라는 그런 매직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6,900원을 중심으로 약간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기 바라고요.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입니다. 부진한 시장에서는 여기저기 눈을 돌리기보다는 소수의 섹터에 추이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추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장 흐름도 기대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오늘 장 마감 후에 어떤 인사이트 전해주셨나요? 네, 자, 무료 방송 진행했고요. 지금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섹터,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일단 조선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과, 자, 후발주 쪽에서 주목할 종목과 그리고 중국 ETF 쪽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자, 오늘 유튜브 가셔서 오늘 내용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증시 서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